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소활동 설비 그리고 나머지 기타 설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연속 나와요. 연결 송수관. 자, 요거는 이제 송수구로부터 방수구까지 물을 보내주는 설비다. 누가? 소방공무원이. 맞습니까? 소방공무원이요. 건물 외부에서요. 건물 내부로 물을 보내주는 설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제가 예전에 사진이나 이런 거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한 번씩 다 보신 적이 있거든. 얘를 안쪽으로 얘가 들어가는 거죠. 송수구로부터 어디까지? 방수구까지. 그죠? 그래서 이 송수구는 쉽게 접근, 잘 보이는 장소.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높이 잘 보시라 그랬죠? 0.5, 1. 그리고 개폐 밸브를 설치해도 되지만 개폐 밸브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설치했을 때 개폐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설치를 해줘야 된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얘는 65mm 쌍구형.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두십시오. 그리고 압력 범위 표지 설치해야 되고요. 송수구는 수직 배관마다 1개 이상을 꼭 설치를 해줘라. 그러니까 수직 배관이라는 거 건물에 수직 배관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꼭 하나씩 설치를 해주래. 이렇게. 이렇게. 다만 하나의 건물에 설치된 수직 배관이 중간에 개폐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건물마다 1개씩 꼭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한번 실기 때 나온 적이 있는데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나왔어요. 정말 예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송수구에 갔을 때 요 8번 요거 잘 나온다 그랬죠. 송수구 부근에는 자동 배수 밸브 및 체크 밸브. 그죠?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줘라. 자동 배수 밸브는 배관 안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배수로 인해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지금 자동 배수 밸브와 체크 밸브 설치를 해줘라. 자, 그래서 지금 갔을 때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동 배수 밸브는 왜 설치하는 거라 그랬죠, 제가? 동파 우려 또는 이물질이 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습식, 건식이 있는데 습식 같은 경우는 밑에 가보면 31m 11층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배관 안에 물이 꽉 차 있을 때 우리가 습식으로 설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습식은 송자체. 그죠? 그래서 이게 외부. 이게 외부에 달리는 자동 배수 밸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 건식은 내부에도 하나를 더 달아줘야 돼요. 왜요? 내부 쪽에 물이 차 있지 않으니까 건식은. 그래서 여기는 송자체, 여기는 송자체자 플러스 자까지.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표지, 마개 이런 것들 씌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동 배수 밸브 및 체크 밸브 기준 잘 보시고요. 자, 배관 기준에 가보면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이다. 100mm.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m 또는 지상으로부터 11층 이상일 때는 뭘로 설치해라? 습식. 건식이 아니고 뭘로 하라고 여러분들? 습식. 요거 잘 나온다 그랬죠? 100mm 이상일 땐 겸용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옥내수화전 원래 주배관 구경이 50mm지만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을 할 경우엔 100mm로 바뀐다. 네, 그런 것들 좀 잘 보시고. 방수구 기준이 나오는데 이 방수구 기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갔을 때 자, 일단 요런 거 아파트 1, 2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제외 기준이거든요. 원래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되지만 여긴 제외. 그리고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고 자동차로부터 쉽게 도달 가능한 피난층, 접근 가능 피난층 제외. 자,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수화전이 설치된 소방대상물로 다음에 해당하는 층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가로치기로 기출 가보면 많죠. 그쵸?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원래는 단구형을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1층 이상에는 쌍구형을 꼭 설치를 해주래요. 근데 아파트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 이상 있는 층에는 그냥 단구형을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방수구 높이 나와 있습니다. 0.5에서 1. 송수구랑 똑같네요. 그죠? 네.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리고 방수기구함. 여러분들 방수기구함은 뭐예요? 내가 이게 방수구가 있으면
호스를 연결을 안 해놓는다 그랬죠. 연결성수관은 스프링클러는 연결을 해놓지만 얘를 담아놓는 방수기구함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 기준으로 3개 층마다 설치를 하고 5m 이내에 넣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m 호스와 관창을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는데,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했을 때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으로 비치를 하고, 당연한 거죠. 쌍구형이면 단구형보다 2배. 왜냐면 쌍구형이니까 2개가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호스도 2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죠, 여러분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관창도 방수구의 경우는 1개, 쌍구형일 땐 2개 이상.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제가 가압 송수장치 설치하는 경우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가압 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건 건물이 몇 메타 이상일 때, 70m 이상일 때, 토출량은 2400. 그죠? 요거 보세요. 그리고 계단식일 땐 1200. 그래서 내가 방수구 개수가 1개에서 3개면 2400, 1200. 다만 당해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했다. 그럼 1개마다 800씩, 계단식은 400씩 가산을 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1개에서 3개까지는 2400 토출량이요. 4개는 3200이요. 그죠? 5개가 넘어가면 4000이요. 이게 계단식 아파트면 2분의 1씩 1200, 1600, 2000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최상층의 노즐의 압력은 0.35 MPa 이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 송수관 끝났고요. 자, 이제 연결 살수입니다. 요건 끝에 헤드가 달리는 거다. 그래서 이 헤드를 전용 헤드인 개방형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폐쇄형 헤드, 얘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수도 있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이 송수구는요, 그죠? 그리고 요게 있다 그랬죠. 특이하게 가스 저장 취급 시설에 있어서는 20m 이상의 거리를 둔다. 또는 벽 세우면 된다 그랬죠. 높이 1.5, 폭 2.5. 맞나요?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송수구는 65mm 쌍구형으로 해줘라.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헤드수가 10개가 안 된다라고 하면 단구형도 가능하다. 기본은 쌍구형 이해하셨죠? 기본 쌍구형. 그리고 개방형 헤드를 사용했을 땐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를 하고 뭐 선택 밸브 기준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고 높이 항상 똑같죠? 네. 자, 그리고 개폐 밸브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겸용하는 경우엔 제외한다.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표지, 이물질 마개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잘 보라 그랬죠. 연살 설비 송수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자동 배수 밸브와 체크 밸브를 이렇게 설치한다. 요게 갔을 때 요 순서 정도. 그래서 폐쇄형 헤드는 얘가 달려야 되고, 끝에가 막혀 있으니까요. 체크 밸브가 있어야 되고, 얘는 끝에가 뚫려 있죠? 그래서 체크 밸브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헤드를 달아놨을 때 이거는 지상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위한 겁니까? 지하층. 왜? 지하층은 소방대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하층 들어가기 무섭지 않을까요? 소방 공무원들도. 여기 환기도 잘 안 되고 앞도 잘 안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지하층이나 또는 지하가 이런 데다가 우리가 그냥 헤드를 달아놓고 불이 났을 때 송수구에서 물을 뿌려주면 거기서 이제 물이 나가는, 헤드 쪽에서. 자,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기준. 자, 이거를 잘 보셔라. 전용 헤드 설치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10개 이거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10개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전용 헤드가 설치할 수 있는 게 최대 10개까지예요. 10개가 넘어가면 하나의 구역을 더 설정을 해줘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건 전용 헤드 사용 시 구경이죠. 그래서 32mm, 40mm, 50mm, 65mm, 80mm 요게 어차피 여기도 똑같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100분의 1, 뭐 8개 이런 것들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스프링클러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게 조금 잘 나왔어요. 연살 설비 주배관을 어디하고 연결을 해야 되냐.
요거 3개. 요거 체크해 두십시오. 요거 예전 기출에 잘 나왔거든요. 근데 또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왜냐면 지금 이제 CBT고 계속 이제 랜덤으로 문제를 돌리다 보니까 충분히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옥내 수화전 설비 주배관, 수도배관, 옥상 수조.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요. 자, 그리고 헤드 보십시오. 헤드. 헤드 기준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용 헤드를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전용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평거리와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평거리가 이렇게 다르다. 당연히 전용 헤드를 설치했을 때 수평거리가 더 넓겠죠. 왜냐면 얘가 더 좋은 거니까. 전용으로 사용하는 헤드니까. 이건 스프링클러 헤드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떨어져서 수평거리 자체가 조금 작다라는 거.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연성 가스탱크에 설치하는 연살설비 헤드. 이거는 갔을 때 당연히 개방형만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요게 수평거리가 아니고 S 설치거리, 그러니까 헤드간거리죠. 헤드간거리. 네, 이런 것들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살수 범위는 가스 저장 탱크, 가스 홀더 및 가스 발생기 및 몸체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연소 방지 설비. 지하구. 우리가 지하구에 설치하는 연소 방지 설비. 아까 여기 연결 살수는 지하가나 지하층. 얘는 지하구.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하구의 연소 방지를 위해 연소 방지 설비를 우리가 설치하는데 이 지하구가 뭐라 했어요? 지하구. 이런 거라 그랬죠. 가스, 그죠? 또는 냉난방, 전기, 통신 이런 게 지나가는 쪽이다. 이런 게 지하에 다 집합 수용하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위험하다. 요것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소방지 전용 헤드나 헤드를 설치하는데 천장 또는 벽면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헤드를 지하구 쪽에 이런 식으로 설치해 놓고 여기에 이제 뭐 랜선, 통신선, 전기선, 가스배관, 냉난방 배관 이런 게 이제 도시 미관상 아래쪽에 다 묻어 놓는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것들. 지하구라는 공간에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가 연방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자, 배관 기준에 가보면요. 전용 헤드를 설치했을 때 똑같죠. 아까 얘하고. 얘는 10개 이하 기준이 있지만 얘는 10개 이하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개수에 따른 구경은 똑같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땐 그냥 그 기준에 따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연소 방지 설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헤드 기준입니다. 필기 때. 그래서 천장이나 벽면에 설치할 것, 수평거리는 수평거리 꼭 암기 2. 그냥 헤드 설치했을 땐 1.5. 그죠? 그리고 소방대원에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지하구 양쪽 방향으로 살수 헤드를 설치하는데 한쪽 방향의 길이가 3m 이상, 환기구 사이의 간격은 700m를 초과할 경우에 700m마다 살수구역을 설정을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숫자들 잘 보십시오. 숫자들. 그리고 송수구 기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다 비슷해요. 연살이랑 다 비슷하고 이런 거 1m 이내의 안내 표지. 나머지는 다 유사하다. 이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요건 이제 우리가 수도배관에 연결을 해 놓는 거죠. 수도배관. 수도배관에 연결을 해서 우리 소화용수를 따로 쓰는 건데 설치 기준에 가보면 요거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요런 거. 요거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들. 75mm가 수도배관이고 100mm가 소화전이에요. 그리고 140m 이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전 길이는 140m 이하라는 요 숫자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소화수조 및 저수조라고 나와 있어요. 소화수조, 저수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화수조, 저수조라고 얘기하면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주는 것을 얘기하고, 채수구는 소방호스와 적결되는 흡입구를 얘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얘하고는 좀 다른 게 얘는 상수도 배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소방용 물을 따로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수도용 배관에 따로 묶어 놓는 거고, 얘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물을 수도 배관이 아니고 따로 그냥 수조 안에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얘가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실기 때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조가 있으면 여기 투입구라는 곳이 있고,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수조예요. 여러분들 물수조, 소화수조, 저수조가 있으면 여기 투입구라는 곳이 있고, 투입구. 이름을 알고 계십시오. 투입구. 이 투입구 안에다가 제가 채수구를 집어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채수구. 얘가 이름이 채수구. 그래서 소방차가 와서 여기서 물을 채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이 안에 물이 이렇게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소화수조, 저수조, 채수구나 투입구는 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는,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자, 몇 메타요? 2m. 중요하죠. 2m. 자, 그리고 요거 잘 나온다 그랬지, 저수량? 필기 때도 잘 나오고 실기 때도 잘 나와요. 소화수조나 저수조에 물을 저장하는 저수량은 연면적 기준으로, 그죠? 기준 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 1로 보고 20m 3승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기준 면적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 뭐 예를 들어 건물 5만이다. 연면적이 5만이다. 자, 근데 1, 2층 바닥 면적을 합친 게 15,000 이상이래요. 그럼 얘를 7,5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7, 한 6 정도 들어가겠네요. 6. 그죠? 7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럼 6이니까 이게 6.뭐뭐뭐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무조건 절상을 해요. 7. 그리고 여기다가 20을 무조건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40m 3승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안에 소화수조에는 이 정도의 물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꼭 잘 보시고, 요거 소수로 곱하면 안 돼. 여기다가 20을 곱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절상하고 20을 곱하는 거예요. 정수로 표현을 하고 20을 곱하는 겁니다. 네, 요거 꼭 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소화수조, 저수조 설치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투입구나 채수구 설치 기준. 자, 투입구는 한 변이 0.6,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80 미만인 건 1개, 80 이상인 건 2개. 즉 방금 140이 나왔을 때는 2개 이상이 있어야겠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소화용수 설비 채수구 기준. 채수구는 65mm 이상. 나사식 결합 금속구를 설치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에 가보면요. 채수구 숫자 기준이 있죠? 자, 채수구 숫자는 방금 140이 나왔으니까 3개. 이렇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0.5에서 1 높이 채수구 표지. 그리고 요거 유수량이 0.8m 3승 미니시면, 그죠? 1분당 0.8을 공급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여기 갔을 때 설비가 따로 있으면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0.8. 1분당 0.8. 자, 그리고 가압송수장치 설치 기준이 있다 그랬죠. 이게 뭐였어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는데 이 소화수조, 저수조가 지면으로부터 요 깊이가 이렇게 깊이 있대요. 그럼 빨아 올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토출량을 만족을 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꼭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맞나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수량에 따라 토출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아까 140이면 3,300짜리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지. 1분당 3,300을 쏠 수 있는 애를. 그리고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 부분에 설치된 경우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 압력이 0.15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압력 기준도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뒤쪽 이제 공동주택 기준입니다. 이게 뒤쪽은 새로 생긴 기준.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필기 때 나올 만한 숫자들만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꼭 암기를 좀 해가십시오.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 기계 쪽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공동주택 쪽에 제가 아파트죠.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의 종류의 대표적인 게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공동주택에 어떻게 설치할 거냐? 100제곱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설치를 해줘라. 대표적인 게 소화기죠. 우리 능력 단위 기준 있었잖아요. 그 안에 가보면 100제곱의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라는 수치 잘 알고 계시고요. 아파트 등은 각 세대나 공용부, 같이 사용하는 부분, 승강장, 복도마다 다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고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의 주방에 여러 종류에 적합한 곳으로 설치하고, 즉 가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스, 인덕션, 전기,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도 설치를 해줘라. 결국 이거 잘 보시고요. 밑에 가보면 옥내수화전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고요. 스프링클러가 중요하죠. 그래서 1번 기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 개수 N개를 10개. 자, 근데 이게 만일 헤드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헤드 개수가 얘보다 작다, 10개보다. 뭐 예를 들어 세대마다 많이 들어가봤자 6개, 7개 이렇게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 양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10개가 중요한 거고요, 공동주택은. 그리고 여기다가 1.6을 곱하랍니다. 이 기준이죠. 그죠? 무조건. 층수 관계없이. 자, 그리고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연결돼 있다? 그럼 이 주차장은 N개수를 30개로 하래요. 요즘 이런 아파트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아파트가 가보면 이제 지하 1층, 지하 2층 내려가면은 지하 주차장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요즘 지어지는 건물들이. 거기는 30개 기준으로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R거리 나와 있습니다. 수평거리. 수평거리 당연히 암기하셔야겠죠. 공동주택은 2.6m. 아파트 등은 2.6m. 그리고 외벽에 설치는 창문에서 0.6m 이내에 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라. 다만 드렌처가 설치되어 있거나 아래 설치된 기준은 제외한다. 저럴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피난기구는 아파트 등의 각 세대마다 설치를 해줘라. 이 정도 보십시오. 됐습니까? 그리고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설치해라. 스프링클러 기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서는. 자, 연송 기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층마다 설치하는데 아파트 등의 1층과 2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쌍구형 이런 것들. 네. 펌프 토출량. 근데 이런 기준이 아까 어디에도 있었냐면 연송 원래 기준에도 있었어요. 연송 원래 기준에도 있었습니다. 자, 창고도 중요하다 그랬죠. 자, 창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읽어보시고요. 옥내소화전. 요거는 잘 체크하십시오. 수원의 저수량은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땐 2개. 그죠? 거기다가 5.2를 곱한답니다. 5.2 메타삼수. 그래서 이 5.2라는 게 결국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5.2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게 130에 40분 기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40분. 무조건 창고는. 창고에 설치하는 옥내수화전은. 그리고 이건 다 똑같다 그랬죠? 비상전원 기준은 밑에 가보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프링클러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스프링클러 때문에 한 번씩 보고 가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실기대를 위해. 또는 필기대도 나올 수 있다. 자, 창고 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는 라지 드롭형 헤드. 그냥 물을 대량으로 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특수 헤드다. 그리고 습식으로 꼭 설치를 해줘라. 근데 건식으로 하는 경우는 얼 우려가 있는 경우죠. 그죠? 그리고 렉 창고 같은 경우는 레크식 창고. 근데 요즘은 이제 렉 창고로 다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니까 여기 선반 들어있는 창고는 라지 드롭형 헤드를 3m 이하마다, 요거 3m 잘 보시고 15cm 이상의 송기 공간이 있을 땐 3m 이하마다 설치하는 헤드를 송기 공간 안에 설치할 수 있다. 렉과 렉 사이. 레크 선반과 레크 선반 사이, 여기 송기 공간이라는 게 있으면. 자, 적층식 나와 있고 13.7m 이하인 렉식 창고에 조기 진압용을 설치하면 그냥 조기 진압용 헤드를 설치하면 된대요. 왜냐면 조기 진압용이 우리가 원래 레크식 창고, 렉 창고에 들여 올려고 가지고 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됐죠? 5번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수원양. 라지 드롭형 헤드를 내가 렉 창고 또는 창고에 이제 설치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설치 개수에 3.2. 그죠?
보십시오, 여러분들. 설치 개수예요, 설치 개수. 근데 30개가 넘어가면 30개래요. 렉식 창고는 9.6을 곱하랍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그래서 160리터 퍼 미닛에 20분 기준이에요. 라지드롭형이 물이 좀 많거든요, 방수량이. 요거는 160에 60분 기준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설치 개수예요, 설치 개수. 헤드 설치 개수고 30개 이상일 땐 30개까지. 됐죠?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체크 잘 하시고요. 그리고 헤드 개수는 4개 이하.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수 4개 이하.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보면 수평거리 기준 나옵니다. 요거 암기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특수과열물의 저장 창고 1.7, 그 외 2.1, 내화 구조 2.3, 네,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화수조, 저수조 갔을 때 여기 이제 저수량 5,000을 나누어 어드수로 한다. 여긴 그냥 기준 면적이 하나밖에 없네요. 소수점 이하의 수는 하나로 보고 20m 삼승을 곱한다. 그죠? 요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요. 제가 봤을 때 기계 구조는 이렇게 해서 좀 마치고요. 제가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시험 볼 때까지 보니까 소방이 2월 25일부터 시험이더라고요, 학생들이. 2월 25일부터 그 소방이 정해진 날짜가 있더만요. 직강 수강생들한테 물어보니까 25일부터 시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문제풀이 특강도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특강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문제풀이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